민정수석실이 이제 새로 생겼고, 근데 여기서 골 때리는 걸 보네. 그 이시원이자 이시원. 이시원이 공직기관 비서관이었는데 바꿔버렸어. 그 소중이가 새로 다시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이원모가 다시 들어갔는데 나 이게 이놈들이 제일 골 때리는 게 이따가 그 얘기가 따로 나오는데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 중이니까 안 바꾸고 이시원은 수사 중이니까 바꾸고 뭔 논리가 앞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증거인멸이야. 오죽했으면 이시원이가 처음에 유재현하고 통화했다는 게 밝혀졌을 때 그때 한겨레인가 어디 만평이 있었잖아. 너 호주갈래? 와, 나 얘네들 보니 너무 골 때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시원을 저렇게 빼고 나면 그럼 그 다음에 이시원을 어떻게 할 건지도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시원을 빼고 이원모를 끼워 넣긴 했지만, 근데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원모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아웃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대통령실에 다시 써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최혜병 특검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우리 소중한 우리 시원이도 어떻게 그 수사 대비하라고 좀 뭔가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빈자리는 또 시원이만큼 소중한 우리 소중이로 채워야 되니까 또 원모를 또 불러들이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니, 국어시님, 네. 국어시님 몸종 돌려막기 감사합니다. 예. 근데 지금 호주대사 자리도 비어 있는 거잖아요. 개판이거든요, 지금. 네. 누군가 넣긴 넣어야 돼요. 정말 유력할 수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윤석열은 내가 갑인 입장에서 얘네들을 쓴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서적 공범 관계에 있어요. 이시원도 뭔가 챙겨줄 거예요. 이시원 자체는 이제 일단 잠깐만 PX 이런 차원이잖아요. 너 잠깐 하와이 갔다 와 이런 느낌이에요. 비슷한 케이스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에서 임명했던 건데 이시원은 이원모는 첫 번째 나토 갈 때 대통령 전용 뒤에 부인 태웠던 논란이 딱 떴으면서 이거는 뭐냐면요. 이원모 그러니까 처가에서 윤석열한테 대선 후보 때 어마어마하게 후원을 해요. 자생한방병원. 후원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러니까 일단 빚진 관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공범 관계이기도 한 그런 케이스고 이원모는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때 무려 430억 재산을 신고한 상가가 64채. 가만히 있어봐. 나 500억 그걸 할래. 삼성에서 받는데. 이원모보다 많잖아. 이거는 이원모 이름으로 된 거, 그러니까 부부 합산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것도 2년 전 기준이라 이게 지금 500억 넘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그 이원모가 이번에 총선 나와서 이상식 민주당 후보한테 낙선을 하죠. 그렇게 소중이라고 저 민생 토론회도 저 지역 가가지고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중이를 살려내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거 소중히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세 현장에서 보면 이원모가 팔뚝질 할 거 있잖아요. 힘이 없어요. 아이고, 해본 적이 없구만. 너무 이렇게 안 어울려. 그 얘네들 그래. 정진석이 낙선자, 이원모 낙선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총선할 사람은 자리 챙겨주는 건데. 그 어쨌건 이야기 다시 이시원으로 돌아가 보면 이시원이 국방부 유재현 법물비서관하고 통화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시원을 수사 중이니까 너 그 자리에 내려와. 잠깐 피해 있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자체는 그냥 국기문란으로 간 거예요. 윤석열이 등장만 하면 국기문란이 돼. 국기문란에 정확한 용어를 정의를 하자면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행위에 가깝거든요. 근데 또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시원이 다른 맘 먹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시원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기강에 대한 비서관인데 유재현한테 일부러 전화해가지고 할 리가 없잖아요. 누군가의 오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시원도 그렇고 이원모도 그렇고 마음속 깊이 윤석열을 뭐 흠모하거나 존경해서 지금까지 옆에 있는 걸까요? 과연 진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근무할 때부터 그 특수부 라인을 타야지 출세한다는 그 이해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누구 줄을 잡아야지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건가. 이제 이 이해관계 하나만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이익이 되느냐. 그런 판단 앞에서는 다 진짜 남남들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너무 끝이 보이는 거예요. 이시원도 그렇고 이원모도 그렇고. 그래서 돌려막기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검사로 데리고 갔던 자들을 대통령실에 꼭 다 박아놓고 저 윤재순이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대검찰청에 있을 때 영수증 검찰 부지는 특활비 금고잡이. 관리했던 애야. 금고잡이. 금고지기. 예, 금고지기. 그 이원모가 지금 저기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가고 이시원은 어떻게 챙겨줄지 몰라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풀도 없는 데다가 없어요. 네.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네.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더 재밌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민정수석을 기어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죠. 윤석열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사기친 겁니다. 민정수석을 없앨 때는 국민들 뒷조사하는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했어.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대통령실 슬림화를 한다고 숫자를 좀 줄이긴 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민정수석을 결국에는 신설을 했어요. 법률수석실이다 만들 거다 얘기했었지만 그냥 민정수석으로 딱 앉혔는데 민심 듣겠다며 민정수석 살렸지만 사법 리스크 방어선 이거 누가 봐도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심을 듣겠다고 하면 시민사회수석실을 더 키우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황 상무가 잘리고 난 다음에 시민사회 수석에 넣을 사람도 없고 지금 원래 법률수석실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대통령실 로펌 느낌이 너무 세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다시 민정수석으로 은근슬쩍 다시 이렇게 가버린 아유. 거죠. 자, 대통령실 조직도 한번 보세요. 공직기관 비서관실하고 법률기관을 합쳐서 민정수석실을 따로 만들고 거기에 이관을 시켰다 이런 건데 여기 처음에는 그 두 개가 공직기관 비서관하고 법률비서관이 대통령 비서실장 바로 직속으로 있었거든요. 이게 따로 만들어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변화를 한번 보면 점점 키워요. 슬림화 시켜서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더 뭔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점점 키워서 결국엔 더 커졌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러면 지금 민정수석실에 배치되는 인원만 200명? 뭐 이런 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은 다 누가 주나요? 그 100명은 넘어갈 거고요. 네. 그 예산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아니 2실 5수석에서 3실 7수석이 됐으면 이것만 해도 수백억은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뭔가 이제 윤석열의 건강 상태를 보는 것 같네요. 날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불어가지고. 그래서 민정수석이 윤석열 법률 방어용 아니냐라고 하니까 윤석열이 직접 이야기해요. 해주세요. 뭐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얘는 진짜 문장 하나를 제대로 마무리를 못해. 그러니까 구수했지. 아니 저는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와 대통령 입에서 드디어 본인의 사법 리스크라는 워딩이 나오는구나. 이런 모질이가 어딨나. 그래도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데 인식이- 최소한의 지능이 남아 있는 건 축하할 일이에요. 그 인식이 있어도 네. 본인 입으로는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겠지. 너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윤석열 지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에 대한 답이에요. 그건 내가 할 문제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으세요? 아니 저도 그런 느낌을 들었던 게 이제 민정수석을 데려오는 데까지 대통령실에서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살을 쳤는데 이 사람을 데려오기까지 본인도 삼고초려를 했다는 게 이 문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민정수석한테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 부담까지 주면서 이렇게 가진 않겠다라는 말을 했지만 이게 될까요? 국민들이 이걸 믿어줄까요? 당연히 네. 이거는 지금도 채팅창에 올라오지만 윤회장이에요. 윤회장. 맞네. 윤회. 그게 이게 이게죠. 민정수석을 굳이 검사로 임명하는 이유나 굳이 악명 높은 정치 검사로 임명하는 이유가 아니고 민정수석의 야수.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민심 청취한다는 개념. 민정수석에 나를 임명해갖고 야 진보와 중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민심을 청취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정치 검사로 악명 높은 자를 굳이 임명하는 이유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과거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한계, 옆에 검사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김주현 민정수석이 지금 윤석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검찰총장보다 훨씬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얘네들 그 정치 검사들의 서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립감이 엄청 세. 반란을 하려고 그래도 못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 김주현이가 온갖 악행을 일삼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검찰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런 자예요. 일단은. 그래서 나중에 저 박근혜 때 뭐 법무차관도 하고 막 그러면서 승승장구하다가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그만두는 건데 나중에 이자가 이제 갖고 있는 이야기 중에 세월호 외화부혹 한명숙 표적수사 이런 것들이 김주현한테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사건 때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황교안이 검찰들한테 그때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광주 세월호 사건 수사하는 검사들한테 이 사건이 정부의 해경의 책임이 없는 걸로 해달라. 그게 되면 국가 책임이 되잖아요. 네. 이거를 전달했던 놈이 김주현이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광주지검하고 목포지청에다가 수시로 전화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 중앙지검의 검사가 있었다. 그런 말이 엄청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김주현이었다. 그렇게 알려졌죠. 엄청납니다. 내가 알고 있기에 아마 김주현인가 이재명 대표 연수원 동기일걸? 대략 그럴 거예요 아마. 19 뭐 그러니까 윤석열이 23기고 23기보다 더 빠른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럴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 댓글창에 써주세요. 그 다음에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도 유명하지. 의자가 돈 받았다. 그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 노환균, 김주현, 권오성 다 이런 사람들이 한명숙 총리 그리고 지금도 억울하신 분이죠. 근데 저 사람을 다시 갖다가 쓴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김주현이를 임명했기 때문에 아 이건 윤회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동기 맞네요. 18기. 다음에 종전에 없던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서 주로 민심을 정치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고요. 야 이거를 검사가 아니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까지 막 약자를 돕고 막 세월호 수사의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검사라면 아 민심 정치형인가 보다지. 정권의 입장에서 정치 검사라는 게 뭐냐면요. 내출세를 위해서 정권을 돕는 검사를 정치 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청와대도 버리고 용산으로 1조 들여가지고 갔다는 사람이 이제 2년 지나서 다시 민정수석을 검찰 왕수석이라고 불리울 예정인 검찰을 앉히면서 앞으로 이 사람이 할 일은 민심을 청취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지금 이제 와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김주현이라는 이 과거의 검사가 검사 시절에 실제로 실력을 발휘했던 분야가 인사 분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이 대통령 지휘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 낌새가 너무 많이 보이니까 다시 한번 강하게 움켜쥐겠다. 인사 기능을 통해서 그런 의도라는 게 누가 봐도 뻔한 건데 뭐 민심 청취기라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런 자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냥 최악의 정치 검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게 있어. 2016년 7월달인데 검찰이 진경준 게이트를 수사합니다. 그래서 넥슨 창업주 김정주, 진경준, 우병우 커넥션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검찰이 김정주 넥슨 창업주 거주지로 압수수색을 나가요. 근데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였어. 정치검사라는 건 정치검사로 나는 정치검사의 명예가 아니고 뭔가 뒤에서 이렇게 스폰서가 있네. 얻는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놈이에요. 그런 놈이 지금 민정수석에 발탁이 된 겁니다. 이거요 2016년에 한겨레 기사로 나왔던 사건이에요. 아니 뭐만 하면 그렇게 집에서 자꾸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검사들이 자꾸 나와 집에서. 대단하다. 그거는 진짜 주민등록법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사표 쓰고 뭐 했냐면은 제주항공 사회이사로 선임됐다가 올해 작년 3월달까지 사회이사로 역할을 하고 있다가 다시 지금 윤석열이 불러들였어요. 뭐 할진 뻔하죠. 예. 김현장 하면서 변호사 하면서. 그리고 우병우 사단이라는 거.
우병우 사단 이야기는 이게 이제 재밌는 구석이 하나 있는데 윤석열이는 우병우를 겁나 싫어합니다. 왜요? 아시겠지만 우병우는 서울대 한참 후배예요. 윤석열한테는. 근데 우병우는 소년급제를 내서 일찌감치 붙었어. 근데 저번에 우병우가 노무현 대통령 수사팀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수사팀의 우병우를 검사장 청진을 못 시켰어요. 박근혜 때.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병우가 검찰을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병우 장모가 최순실한테 로비를 겁나게 해가지고 우병우를 청와대로 밀어 넣어. 골프장 사모님. 민정비서관으로 밀어 넣어. 그 상황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병우 그 당시 뭐가 있냐면 최동욱 검찰총장 건이라는 게 있어. 네. 그건 뭐냐면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명박의 국정원이 댓글 작업을 했다. 이 사건을 수사를 하잖아. 검찰이. 네. 요거를 무마하고 막았던 대표적인 게 우병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댓글 수사단에 있었던 윤석열이가 빡이 쳤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병우하고 척을 지면서 그때 윤석열이가 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게 우병우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김주현이가 우병우 사단에 있는 거잖아요. 그 라인이야. 네, 네. 김주현이가 우병우보다 더 선배입니다. 근데 그 김주현이를 윤석열이 지금 데리고 왔다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거야. 우병우 사단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물불 가릴 계제가 아니다. 지금 그만큼 윤석열이 입장이 급하다는 거잖아요. 사람도 없고 상황도 급하고. 그래서 결론은 우병우가 저지랄 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가려가 요즘 뭐 최근에 무슨 뭐 이런 게 나오고 있긴 한데 결국 윤석열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대국민 사기 같은 입만 열면 거짓말인. 그래서 김주현도 저게 우병우가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역사의 평행 이론이야. 그러니까요. 그래 그 우병우를 상황이 안 좋아지고 민정수석이 그만둬버리고 그러니까 그때 우병우를 민정수석에 앉히잖아요. 그래서 우병우가 막 뭔가를 상황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이게 김주현이 그럴 걸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사법 리스크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다라는 말을 일부러 설레발쳐서 한 거고 네. 그러다가 수사를 받게 되면 똑같이 지금 왕수석이 될 거라는 예측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병우처럼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간다고 하더라도 팔짱 끼고 이러고 할 겁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만 나중에 해피엔딩 수위를 입은 모습으로 장식하게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포토라인 쓰고 감옥 가는 거야. 남을 때려보긴 했지만 맞아본 적이 없잖아. 한번 지켜보자고 잘 막아줄 것 같아서 김주현 임명했지만 정치검사가 정치질을 끊으면은 똥키가 똥 끊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런 거지. 과거가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